안녕하십니까. 오늘도 이제 이거 깜짝 놀랄 만한 여론조사가 나옵니다. 제가 방송하면서 이제 이거 날마다 하루에 그 한두 개 이상 여론조사를 이거 방송하는 거는요, 결국 대통령의 탄핵이나 재판이나 결국은 이게 그 국민이 결정합니다. 대통령에 대한 이게 탄핵이나 재판이 끝나 순수하게 법리로만 되는 건 아니에요. 결국은 이제 그 국민이 결정합니다. 트럼프 대통령 보면 알잖아요. 국민이 대통령 만드니까 결국이 다 절대적 면책이라 해서 거의 사면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대통령의 그 지지율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방송을 하는데, 오늘도 깜짝 놀랄 만한 여론조사 두 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. 하나는 이제 그 추세를 볼 수 있는 우리 한국 여론평판 연구소 있잖아요. 한국 여론평판 연구소. 여기에서 이제 이거 정기적으로 계속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. 근데 처음으로 그 전국 지지율이 50%를 돌파했습니다. 한국 여론평판 연구소 계속의 정기조사인데 최초로 그 전국 지지율이 50%를 돌파해서 52%가 나왔다. 이런 게 엄청난 거죠. 대통령 취임되고 나서 그 50% 넘고, 그리고 그게 처음입니다. 2년 반 만에 52%가 나왔다. 2022년에 취임 첫 주 이후에 역대 최고치다. 특히 영남의 63% 최고치고요. 무엇보다 그 20, 30대가 폭등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. 20, 30대가, 특히 20대가요, 대단해요. 저는 20대, 우리 아들, 딸이 20대거든요. 우리 아들, 딸도 이제 윤석열입니다. 이제 윤석열이에요. 아들, 딸은 당연히 윤석열입니다. 왜? 저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원래 그래요. 이제 눈을 좀 떠가는 거예요. 우리 미래를 생각하거든. 이 민주당 이재명이 이자들로 나라 망한다. 완전히 베네수엘라, 아르헨티나 급행열차 탄다. 이 20대들이 더 잘 알아. 20대들이 윤석열 대통령 정책을 알거든요. 원래 우리 딸은 그 홍준표였는데 홍준표나 윤석열이나 똑같죠 뭐. 그다음에 제 아들은 원래는 미국에 있습니다.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 LA 공인회계사인데 지금 군대 때문에 한국에 와 있는데, 한국에 와 있어요. 둘 다 얘기해보면 이제 윤석열입니다. 이재명은 이게 나라 바르게 망국의 지름길이죠. 나라 망하는 지름길이에요. 20대 지지율이 폭등하고 있다는 거예요. 이게 희망적인 거예요. 희망적인 거예요. 그에 비하면 그 50대, 40, 50대, 제가 있는 세대 50대, 참 이게 부끄러워야 됩니다. 아직도 고등학교 동기 단체 카톡 가보면 아직도 이재명이 어쩌고 저쩌고 윤석열 까는 놈 돼 있어요. 아직도 정신 못 차니.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어지럽고 망하는 거 아닙니까? 이 50대, 좀 제가 50대잖아요. 반성해야 됩니다. 참 이번에 제가 딱 여론조사를 전부 다 봤더니 최근에 1월 달만 윤 대통령 지지율이 40%가 넘은 게 9개. 1월 달에만 1월 5일 아시아투데이 의뢰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. 그 다음에 1월 9일 데일리안 의뢰 여론조사 공정, 그 외에 1월 10일 에브리뉴스 의뢰 리서치 전부 다 달라. 근데 모든 기관이 9개가 40%를 다 넘어요. 다 넘어요. 우리 재임 중에 갤럽의 16%까지 얼마나 고생했습니까? 근데 보수가 깨어나고 있는 거예요. 그때도 지지율이 낮은 게 아니고 응답을 안 한 거예요. 근데 이 대위기가 오니까 이제는 완전히 국민이 깨어나고 있는 거예요. 깨어나고. 그래서 계엄령이 아니고 국민이 깨어나는 계몽령이다. 국민 계몽령이다. 그 이야기가 그래서 오는 거예요. 완전히 이제는 전화 한 통 받는 것도 애국입니다. 이거는 조작이 아니에요. 이게 여론입니다. 전화 받는 게 여론이에요. 이게 국민의 뜻이잖아요. 전화 한 통 받는 것도 이게 조작이 아니에요.
뭐 과표집에 던졌더니 이제 아무 말 못해. 좌파들은 이제 하는 말이 있어. 방송 가보면 그게 일시적인데요. 뭐 또 바뀔 거야. 이제 그 말 외에는 못해요. 전에는 뭐 고발하고 이 신청하고 난리치더니 이제는 일시적인 흐름 아닙니까? 이러더라고. 뭐 일시적이야. 이 추세적인 흐름이 나오는데, 야, 엄청난 게 조사가 나왔고, 이게 올해만 1월 달에만 9번째 모든 여론조사기관이 그래요. 요거 하나를 이게 소개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, 갤럽 너마저 이런 말이 나옵니다. 이제 좌파들이 마지막 보루가 갤럽인데, 그것도 믿을 만한 여론조사 갤럽인데, 야, 갤럽 너마저. 뭐냐면 이게 갤럽에서요. 갤럽에서 이게 국민의힘하고 민주당 대통령 지지율은 이제 조사 안 하잖아요. 직무정지니까. 대통령 지지율은 이게 조사를 안 하거든요. 그랬더니 국민의힘이 39, 그 다음에 민주당이 36, 국민의힘이 39, 민주당이 36.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요. 이 국민의힘은 이 의미를 잘못 읽으면 큰일 납니다. 제가 어제 방송했죠. 어제 권영세 위원장, 권성동 원내대표, 저 국민의힘 내란 특검에 백기 투항하듯이 특검에 합의해주면 절대 안 된다. 제가 어제 방송했죠. 지금 이 국민의힘이요.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지르고 있으니까 본인들, 제가 국민의힘 의원들 하루에 한 10명은 제가 통화하잖아요. 그랬더니 자기들도 어리둥절해. 어떻게 될지 모르겠대. 이게 어떻게 지지율이 더 올라갈지 자기들도 두렵다는 거야. 야, 우리가 뭔데 갑자기 민주당 앞지르지?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되나? 어리둥절하고요. 본인들도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지금 잘 말하기, 윤석열 대통령이 강하게 싸우니까 윤 대통령 지지율이 오르고, 그러니까 이제 반사적으로 국민의힘도 지지율이 오르는 거다. 그리고 이재명 지지율은 폭락하고, 그 다음에 탄핵 반대 여론도 급등하는, 이게 지금 네 가지가 일관된 흐름이다. 그럼 뭘 고민하냐? 그냥 윤 대통령 중심으로 똘똘 싸우면 된다. 이렇게 제가 계속 이 국민의힘 의원들도 좀 계몽식이 돼요. 그 어린애들 있고 뭐 위도 있지만 좀 계몽식이 돼요. 국민의힘 의원도. 이게 백기 투항 노선으로 가면 다시 폭락합니다. 바로 이게 특검 정국으로 가는 거예요. 오늘까지 뭐 협의한다 하지만 만연하게 뭐 어떤, 아니 외환죄 빼만 뭐예요. 외환죄 특검하면 역풍만 부는데, 외환죄 특검 해보라니까 모든 우리 군인들이 다 반발하고 국제사회가 반대만, 국제사회가 미국이 가만 안 있는다고. 외환죄 특검 해라고. 그냥 그 독소장 빼지 말고 해라니까. 내란 선동 선전 카톡까지 선전 유튜브까지 다 특검하라니까. 왜 그 독소장을 왜 뺍니까? 아니 권성동 원내대표, 권영세 비대위원장님, 굳이 독소장을 말라 뺍니까? 뭐가 겁납니까? 독소장 내놨고 일단 우리가 막고, 그 다음에 배신자가 10명, 8명이 배신자 노가 200석으로 통과되면, 자 민주당 안대로 통과되면, 그러면 이게 배신자는 척결하면 되고 우리는 강하게 싸우고, 그리고 특검을 다 해라니까. 뭐 150이라든 200이라든 역풍만 분다고. 역풍만. 외환죄하고 선전선동 카톡 뭐 유튜브들 다 특검해라고. 제 말은 이게 독소장 몇 개 빼봤자 어차피 내란의 수사가 다 그대로 남아있으면 계속 특검하면서 이게 난리 납니다. 계속 대선 때도 이게 특검한다고 오라가라면 내란죄가 그대로 5개든 6개든 그 남아있으면 이게 4,000명 이상 수사한다니까요. 4,000명 이상. 그러면서 이게 자기들이 빼도요, 의미가 없는 게 관련 사건 하면서 또 다 소환합니다. 우리 공수 봤잖아요. 직권남용만 수사를 해놨더니 내란죄 관련이라고 또 하잖아요. 그러면 외환죄 빼봤자 또 관련 사건이니까 북한 문제 또 한단 말이에요. 굳이 그걸 뺄 이유도 없고 어떤 합의도 할 필요 없는 거예요. 그냥 일단 이게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면 계속 역풍이 부는 거예요. 그 다음에 최상목이 거부권하고, 또 이게 재표결하면 저번에 198표니까 배신자 몇 명 나오는데 뭐 2명 더 넣으면 이게 그냥 하라 이거야. 합의해 주는 것보다 낫잖아요. 그냥 하면 이게 국민의힘을 욕하지는 않잖아요. 민주당을 욕하지 일방적으로. 그 특검 해봤자 이게 역풍만 불 텐데, 역풍만. 오히려 이게 합의해 주는 순간에 국민의힘이 와르르 무너진다니까요. 그 민심을 좀 읽어야 돼요. 이 지지율이
국민의힘이 자네가 놓은 게 아니란 말이야 이거. 윤석열 대통령이 싸우니까 놓은 거예요. 그거밖에 설명이 안 되잖아요. 그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왜 52% 놓느냐고. 국민의힘만 올라가야지. 말이 안 맞잖아요. 오늘 엄청난 게 여론조사 갤럽 이게 놓고 이제 마지막 다 무너진 거예요. 어제 MBS 갤럽 이제 좌파들이 뭐 있냐고. 근데 여론조사 꼭 가지고 반전이 됩니까? 야 김어준 너 여론조사 조작 좀 해봐라. 네가 뭐 민주당이 50%면 되냐? 야 여론조사 꼭 너 뭐하냐? 일 좀 해라 일 좀 해. 조작해보라고. 그런데 이제 나머지 여론조사는 안 됩니다. 이게 바로 민심입니다. 민심의 대반전이 일어난 거예요. 일어난 거예요. 여기에 국민의힘은 당의 지지율을 오판해서는 안 된다.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한 번의 실수로 완전히 와르르 무너질 수가 있는 거예요. 이런 때일수록 더 강하게 투쟁하면요. 민주당이 막 당에서 일방적으로 막 더 강하게 민주당이 오다 보면 역풍을 맞아 자멸하는 겁니다. 민주당이. 지금까지 그래왔잖아요. 따라서 지금 현재 이거 윤 대통령 지지율이 52%까지 놓은 거 이거는 이게 뭐라고 이게 조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. 요즘 세상에 어떻게 여론조사를 조작해? 이게 흐름, 이게 진짜 민심이에요. 진짜 민심.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그걸 이게 오판해서는 안 되고 윤 대통령과 더욱 한 몸이 돼서 강하게 반국가 세력과 맞서 싸우면 지지율은 더 올라간다. 더 올라간다. 지금 이게 이재명이 봤죠? 오늘 재판 들어갈 때 이거 대장동 이런 모습이 계속 보이잖아요. 그 표정 봤잖아요. 완전히 뭐 이재명이는 야 이게 아닌데 계엄 이후에 자기 지지율은 20%까지 떨어졌잖아요. 어제 MBS 28%까지요. 이게 민심입니다. 제 말은 지금 이게 우리 자유우파 보수가 완전히 기선을 제압하고 있습니다. 계엄 이후에. 근데 이거 여기서 완전히 대자충수를 두면 안 된다는 거. 끝까지 윤 대통령 중심으로 싸워야 된다는 거. 이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